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지금 저희가 처한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지금 수합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에 이어서 역대급 강달러까지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1,4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킹 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환율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많이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한미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통화 스와프가 우리 돈을 맡기고 다른 나라 돈을 꿔온다. 대신 특정 기간에 정해진 환율로 어느 정도 돈을 갖다 쓰게 되면 또 이자를 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필요 없으면 꺼내 쓰지 않는다.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량이 거의 뭐 세계 최대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달러가 많이 갖고 있는데 스와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건데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다분히 정서적인 내용입니다.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환율의 안전판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이걸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게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인 건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9위에서 뭐 6위 왔다 갔다 합니다만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통화 스와프 역대 우리가 체결했던 금액을 따져보면 네. 77조 원, 43조 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서 급전을 갖다 쓴 적도 없었고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현실적으로 체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체결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로 얻는 이득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다른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에 우리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확산하던 그 상황에는 예. 신흥국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다가 환율이나 주가에 크게 문제가 생겨서 달러가 필요하다 싶으면 네. 이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겠죠. 그러면 미국 달러화 가치 변화가 생기니까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해주었던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미국의 정책 기조하고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냐. 그럼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죠. 네. 또 다른 한 가지는 미국이 세계적으로 긴축을 해서 이렇게 사달이 났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통화 스와프를 한다는 건 미국의 달러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설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미국이 한국과 달러 스와프, 한미 스와프를 네. 맡게 된다면 그 미국 내 시장에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사실 통화 스와프라는 건 철저히 그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네. 되기 때문에 예. 아마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외교나 협상은 결국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내줄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얻을 것 대비 어떤 것들을 희생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손익은 철저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미국 내 상황을 좀 살펴보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추가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금리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달러 강세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까요? 사실은 질문을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까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레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상황을 1,390원 이후에는 사실은 이른바 천장이 열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네. 또 긴축과 우리의 누적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가 이 환율을 건드리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레벨은 오히려 문제가 아닌데 얼마나 지속될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올해 안에는 환율이 진정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 초에 미국이 정말로 경기 긴축에 따라서 경기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시그널이 감지된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금리의 공격적인 긴축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 거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환율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IMF 시절에 그때 이제 환율이 한 거의 뭐 1,800원, 2,000원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서도 낮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다른 나라 통화와 비교했을 때 원화 가치는 그렇게 낮지 않은 상황이고 단지 미국 달러에 비해서 이렇게 좀 다 낮은 상황인데 이제 과연 이게 그렇다면 환율이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다시 1,100원대로 떨어질 수 있느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 네. 미국이 물가가 정말 떨어질 거냐.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금리를 그만 올리고 혹은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올 거냐. 이게 결국은 관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수출 전선에 이상이 없고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회복이 된다. 그리고 연간으로 볼 때는 경상수지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신호들이 정확하게 잡혀야 아마 환율의 그 하락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미국의 상황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행은 이창용 하는 총재가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는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만 페드로부터는 독립돼 있지 않다.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면 뭐 당연히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보폭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네. 최근에 미국이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했고 아마 다음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도 우리가 다가오는 10월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과감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0.5%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연내 한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2번 남아 있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2번 다 0.5%포인트일 거냐 아니면 한 번은 그래도 베이비 스텝이 가능할 거냐 그걸 따져야 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평론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